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밀도가 뭐라 그랬어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단위 부피당 질량의 뜻이 뭐다? 부피 1에 해당하는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 질량을 부피로 나눠라. 부피분의 질량. 질량을 부피로 나눠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밀도가 그러니까 얘가 단위를 보자. 밀도가 1g per ml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g per ml 짜리가 있고, 3g per ml 짜리가 있습니다. 알겠죠? 단위에 이게, 맞죠? gram per ml. 그죠? 그러면 얘가 밀도가 당연히 얘들이 크죠? A, B, C로 갈수록 크단 말이야. 그러면 A는 1ml의 질량이 1g이라는 뜻이고, B는 1ml의 질량이 2g, C는 1ml의 질량이 3g이라는 뜻이에요. 더 밀도가 크다는 뜻이고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들을 내가 만약에 자 그래프 봅니다. 그래프 X축에 대한 물리량이 부피, 물리량 항상 확인해야 돼요. Y축에 대한 물리량이 질량. 그럼 A 한번 볼까요? A는 부피 1에 해당하는 질량이 1이에요. A. 자,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죠? 자, A, B, C. 이게 무슨 뜻이야? 1ml 해당하는 질량이 얘는 A는 얼마다? 1이란 뜻이고 B는 얼마란 뜻이에요? 2란 뜻이고 C는 얼마란 뜻이에요? 3이란 뜻이죠. 맞죠? 그러면 자, X축에 대한 물리량이 부피고 Y축에 대한 물리량이 질량이면 우리가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1차 함수 배웠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여기서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밀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밀도가 제일 큰 건 어느 겁니까? 하면은 기울기가 제일 큰 거 C가 밀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D가 있어요. 자, A, B, C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같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같은 물질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밀도가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D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10g의 부피가 10ml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단위 부피당 질량 하니까 1g per ml죠. 그럼 이 D도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A와 동일한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A하고 D는 같은 물질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항상 한 얘기가 물질의 특성이 같으면 가들은 같은 물질이에요. 알겠죠? 물질의 특성이 같으면은 걔는 같은 물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고 얘는 만약에 뭐 A가 이거다, D는 10ml인데 10g이다. 그럼 얘는 10ml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10g이면 어떻게 한다? 좀 올라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 D도 요 어딘가에 있다 이 말인 거라 얘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밀도가 같으면은 같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같은 물질이고, 초록색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B랑 같은 물질이고, 빨갱이 위에 있는 점들은 뭐다 말이고 다 같은 물질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또 합니다. 양에 상관 없다는 말도 하죠.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상관이지 양과는 상관없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밀도를 구하면 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X축에 대한 물량을 질량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질량 부피를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다 말이고 가, 나, 다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거라면은 기울기 클수록 밀도가 크더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다. X축에 대한 물리량이 질량이고 Y축이 부피면은 얘는 밀도가 기울기가 아니고 뭐다 말이고 기울기의 역수가 밀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X축이 부피여야지 기울기가 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 큰 것은 뭐다? 다, 나, 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무조건 기울기는 밀도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X가 부피, Y가 질량이 돼야지 밀도가 되고 이게가 바뀌어지면은 밀도의 역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무조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거 아니고요. 알겠죠? 그러면
가자. 그러면 내가 액체가 있으면 서로 안 섞이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가 무지개 놀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섞는 게 있어요. 층층이 빨주노초 파나부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A, B, C, D, E, F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밀도가 누가 가장 큽니까? 라면 당연히 제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애가 밀도가 가장 큽니다. 밀도가 클수록 아래층에 있고요. 밀도가 작을수록 보다 가벼워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밀도는 쌤이 그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뭐다 말이고 얘가 변하지 않는다 이랬지만은 근데 밀도는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바뀌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바뀌는 건 당연한데 같은 물질이라도 뭐다 말이고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액체 상태에 따라서 뭐다 말이고 변합니다. 그 왜 그래요? 부피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맞죠?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한 개 부피가 이렇게 커지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잖아요. 근데 질량은 어때요? 질량은 무조건 일정합니다. 일정. 질량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밀도가 선생님 방금 뭐랬어요? 부피분의 질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량은 안 변한단 말이다. 근데 부피는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어떤데 부피는 커져요. 부피가 커진단 말이다. 그러면 1로 갈수록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 밀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고액기로 갈수록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은 부피가 커진다. 그러면 부피가 커진다는 것은 밀도 부피분의 질량에서 분모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얘가 뭐다? 전체적으로 밀도가 감소하게 되더라. 그래서 보통은 고체보다 기체가 더 가볍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기체의 밀도는 고체의 밀도에 비해서 엄청 작고 가볍고요. 그 다음에 뭐다 말이고 거리가 멀수록 어떻게 된다? 얘가 분자간 인력도 약해요. 알겠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도와 압력이에요. 맞죠? 뭐라고요?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도와 압력인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압력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부피는 줄어들죠. 그래서 밀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일단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같은 물질이다. 그러면 같은 물질이면 어떻게 한다? 상태가 달라지면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변한다. 맞죠? 그죠?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변한다. 그러면 질량은 안 변하는데 맞죠? 고액기로 갈수록 질량은 안 변하는데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죠?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이건 안 변하니까 밀도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분모가 커지죠? 밀도는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는데 고액기로 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거는 이해가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뭐다 말이고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는 그러니까 같은 기체라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한다. 알겠죠? 그러면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는데 자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기체의 밀도는
같은 상태지만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 줘야지 가가 뭔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뭐단 말이고 뭐에 따라서 변하는지, 부피가 자꾸 변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온도와 그 압력 하에서는 가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밀도가.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은, 자,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연 성질을 자꾸 그러고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건 없다 그랬죠. 하지만 뭐다 그 온도와 그 압력에서 그 값을 가져야지 걔가 뭐단 말이고 이산화탄소다, 수증기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갔죠? 알겠죠? 밀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과학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부피에서, 원래는 뭐다 말이고, 부피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부피가 커져요. 근데 예외가 있죠? 그게 뭐다 말이고, 물이에요, 물. 자, 물이 얼음보다 어떻습니까? 부피가 작아요. 그죠? 우리가 물을 얼리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원래는 고체가 부피가 작아야 되는데, 물이 예외예요, 예외. 그럼 얼음보다 당연히 수증기가 밀도가 큰 건, 기체가 제일 큰 거는 이거는 인정하는데 어디서 바뀌었어요? 고체와 액체의 밀도, 부피가 어떻다? 물과 얼음은 반대다. 알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반대다. 그러면 부피 이야기가 나오면 얘가 물인지 물이 아닌지 먼저 점검을 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부피예요.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밀도는 누가 더? 얼음하고 물이 바뀌겠죠? 밀도. 그 다음에 뭐단 말이고 수증기가 제일 작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밀도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애들을 얼리면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얼음만 물 위에 뜨는 이유가 뭐다?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가 뭐다?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알겠죠? 왜 작은데요? 얘는 얼리면은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니까. 부피가 커지면은 밀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했죠? 우리 냉동실에 물 얼릴 때 어떻습니까? 물을 가득 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밑에 가득하지 않고 조금 해가지고 하면은 얘가 어떻습니까? 부피가 증가되어 있다. 이 말인 거라. 맞죠? 그거는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한다. 그 이유는요, 물의 어떤 분자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분자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얼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얼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은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작아진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동동동 뜨는 거다. 하지만 다른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애들 파라핀 같은 거 지 얼리잖아요. 그럼 파라핀을 지 얼리 가지고 뭐다 말이고 파라핀 액체에다 담그면은 그 얼린 파라핀은 어떻게 된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고체가 밀도가 더 크니까. 근데 물이 예외예요. 그러니까 부피 이야기가 나오냐면 얘가 물인지 물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부피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밀도는 작아집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어떻게 한다? 부피와 밀도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도를 이용한 거 이를 찾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뜨는 거 가라앉는 거 찾으면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도와 관련되는 거 찾아라면 무겁다, 가볍다, 뜬다, 가라앉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열기구죠. 자, 이렇게 쪼글쪼글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라앉아 있다가 우리가 뭐다 말이고 가열을 해가지고 열기구를 어떻게 된다? 빵빵하게 부피를 크게 만들어요. 부피를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밀도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위로 슝 이렇게 뜨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찰흙 같은 것도 뭐다 말이고 같은 질량이지만 내가 동글동글 이랬는데 가라앉았다면 내가 이렇게 납작한 배 모양으로 이렇게 뭐다 말이고 만들어버리면 뜨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라도 부피를 크게 해주면 어떻게 한다? 얘가 뜬다 이 말인 거라. 그러니까 구명조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밀도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말이고 여러분들은 잠수부도 있잖아요. 잠수부.
잠수부들은 납덩어리를 납벨트라고 그러죠. 납덩어리를 뭐다 허리에 찹니다. 우리 같은 쌤 같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아 버리지만 진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잠수하는 게 더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겁게 하기 위해서 납벨트를 뭐다 허리에 차면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한다? 잘 가라앉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해 알죠? 사해 같은 건 죽음의 바다, 그죠? 얘들은 농도가 너무 진해요. 우리가 바닷물의 농도가 우리 보통 그 바다의 한 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같이 보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웬만하면 뜨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들은 바닷물의 농도가 진해요. 농도가 진해서 밀도가 얘들은 뭐다 말이고 얘들이 뭐다 크다고 그러거든요. 얘들이 밀도가 크면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뜬다 이 말인 거라. 바닷물의 밀도가 크다는 뜻이에요. 바닷물의 밀도가 크면 상대적으로 나는 뭐다 밀도가 그에 비해서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뜬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밀도가 얘들보다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가스 누출 경보기예요. 자, LNG는 여러분들 집에 쓰는 뭐다 말이고 도시가스예요. 그 다음에 LPG는 가스 배달부들이 뭐다 말이고 배달하는 가스 있잖아요. 회색통 그거예요. 그러면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요.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얘들은 무거우니까 뭐다 말이고 아파트 경보기를 어디다 달아야 돼요? 얘는 경보기를 아래쪽에 달아야 되죠. 그 다음에 LNG는 어떻습니까? 가볍기 때문에 위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스가 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경보기를 어디다 달아야 됩니까? 위쪽에 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말이고 가볍다 위로 올라간다 무겁다 가라앉는다 이런 시리즈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밀도와 관련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밀도와 관련되는 거네. understand?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거는 유레카 아르키메데스예요. 자, 유레카 아르키메데스. 유레카가 뭐, 그죠? 많이 들어봤죠?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자, 여러분들 많이 알 거예요. 자, 이 왕관이 있었습니다. 왕관이 있었어요. 얘가 뭐다? 순금인지 가짜인지 알아오라 이랬어요. 맞죠? 이 왕관이 순금인지 가짜인지 알아온나 이랬습니다. 그러면 얘들 이 왕관의 뭐다 말이고 알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고민하고 왜 그거 많이 들었죠? 만화나 이런 데서 목욕탕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목욕탕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원리를 알아내가지고 유레카 이러면서 뭐다 빠져나왔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거든요. 자, 왕관이 이제는 뭐다 말이고 얘가 만약에 1kg 짜리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순금 1kg을 이런 식으로 뭐다 순금 1kg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순금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관이 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를 이용하려면은 부피분의 질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질량은 재면 되죠. 왕관 1kg짜리. 그리고 내 순금도 1kg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왕관의 부피를 재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알겠죠? 부피를 재는 법을 몰랐는데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 물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물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면 그 흘러 넘치는 물의 부피를 가지고 내 부피를 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면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왕관을 어떻게 한다?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증가한 부피를 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순금도 내가 구한 순금도 물에 넣어가지고 증가한 부피를 재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부피가 같은 질량이니까 같은 질량의 말이야 두 물체를 넣었을 때 부피가 같다면 밀도가 같은 거니까 어떻습니까? 얘는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피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같은 물질이 아닌 거예요. 순금은 내가 진짜 구했으니까. 그러면 왕관하고 순금의 부피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 왕관은 진짜 순금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자, 이게 큰 수조가 있고요. 큰 수조가 있고, 이제는 항아리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담아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이제 왕관을 풍둥 담굽니다. 이렇게, 왕관을.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치겠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칠 거란 말이다. 이게, this is, 빨간색이 is, 물.
맞죠? 근데 이제는 또 내가 또 똑같은 이제는 항아리겠죠? 부피가 똑같아야 되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순금 있죠? 순금을 이렇게 탁 넣을 거예요. 나 순금. 맞죠? 순금을 탁 넣었어요. 순금을 넣었는데 물이 흘러넘친 물이 요만큼이에요. 왕관은 요만큼이라자. 이렇게 얘는 이만큼이에요. 이게 흘러넘친 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같은 질량 1kg짜리 순금 왕관도 1kg이고 순금도 1kg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다 말이고 흘러넘친 물의 부피 흘러넘친 물의 부피가 뭐다? 그 물체의 부피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물체의 부피가 누가 더 큽니까? 선 그림에서 왕관이 순금보다 더 크죠? 그럼 이 왕관은 일단 가짜예요. 그죠? 일단 가짜입니다. 부피가 다르니까. 그러면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왕관이 순금보다 더 작은 거다. 쌤 항상 한 이야기, 부피와 밀도는 전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같은 질량의 물체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흘러넘친 물의 부피가 뭐다 말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체의 부피가 큰 거니까 밀도는 작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왕관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이게 유레카예요. 유레카. 알겠죠? 자기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흘러넘친 물이 자기 몸의 부피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왕관의 부피를 측정했다 이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를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유레카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흘러넘친 물의 부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양을 알겠죠? 그림이 나와지면은 그 부피를 같은 질량이어야 돼요. 알겠죠? 같은 질량을 보다 말이고 물체를 넣었을 때 부피가 같아야 된다는 거. 알겠죠?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리고 이제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밀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죠?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보다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을 가지지 않지만은 혼합물은 농도가 어떨수록 진할수록 어떻게 된다? 밀도가 커지죠. 아까 중에 사해가 어떻습니까? 농도가 우리 보통 바다의 한 6, 7배 되니까 농도가 진해가지고 밀도가 커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져서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보통 이제는 여기가 소금물이 있었어요. 소금물이 있는데 내가 달걀을 넣었더니 이게 달걀이 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누가 밀도가 더 큰 겁니까? 달걀이 뜬다는 것은 소금물이 어떻게 한다? 달걀보다 더 밀도가 크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50% 소금물일 때는 달걀이 떴는데 내가 10% 소금물이야. 그러면 달걀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 10% 소금물.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달걀이 더 뭐다 말이고 소금물보다 밀도가 크다 이 말이에요. 혼합물은 밀도 일정하지 않잖아요. 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뜨는 것이 밀도가 작은 거고 가라앉는 것이 밀도가 큰 거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은 농도에 따라서 혼합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합물은 어떻게 한다? 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밀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